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삼변시대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백제 중에서도 저 목포를 대표하는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원 아닙니까 거기는?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한번 쳤어. 박지원 얘기하면요. 예. 윤수아 의원이 싫어해요. 예. 고정 출연 윤수아 의원이 있거든. 거기 목포 예.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목포 네. 자기 지역과 목표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기 저 그 많이 들었는데요. 예. 청문회 때 나오시는 것보다 예. 지역의 말투가 더 나오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예. 지역 근데 지역. 안타까운 게 지역 언어. 목포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고릴라로밖에 안 나가. 자, 김백준 전 정책기획관 구속, 그리고 김진모 제2 민정비서관 네. 구속. 구속영장. 네, 발부의 어제 내용. 사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고, 김진모 민정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수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함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들어왔는지 진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명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청와대로 이 국정원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는 사고 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이 오고 갔다면 뭐 대가성 그걸 떠나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의 발부가 거의 좀 높았었는데 이전에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또 영장 발부가 될지 또 영장 기각될지 아마 새벽까지 뭐 기다렸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이고 4억이죠. 4억이고 5천만 원 정도고 그 돈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대가성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 안 난다 해가 뭐 기억 안 난다 해가 준 사람이 지금 기억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당연한 타당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자수서까지 쓰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 터놓고 있어요. 네. 그 김주성 그분은 코오롱 출신으로 네.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의 그의 사람이죠. 사람이거든요. 이상 예. 부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원세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원장을 예를 들어 같은 계보내에서도 그렇죠. A 계보에서 원장을 넣으면 B 계보에서 기조실장 같은 거 하죠. 기조실장을 넣으면서 서로 견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진영 전체 폭탄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그 원세훈 원장 때는 잘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세훈 원장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바뀌죠. 예. 김주성 실장이 다음에 제 이름이 갑자기 무슨 준인데 이름은 목 실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실장이 국정원장이 서울시 때부터 있던 신복인데 기조실장 바꿉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문제가 김주성 그 내부에서 실장에서 목 실장으로. 그 당 내부 그 진보 보수정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진다.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기간 동안 저는 제일 잘못한 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원세훈 씨 국정원장 시킨 거예요. 단순 비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댓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도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리 그쪽에서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었어요, 제가? 그쪽 당에 또 같이 계셨어요. 잠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댓글 문제, 뭐 개인 비리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것도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T-50 사러 국내단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잖아요. 첩보 정쟁이죠, 국가 간에. 그래서 첩보원들 거기다 국정원도 투입시킵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저는 007 스파이가 걸린 거 처음 봤어요. 걸렸어요. 인도네시아 무슨 거기도 CIA 요원도 아니고 정부 대표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사러 갔는데요. 우리나라 관계자들한테 CIA가 걸린 거예요. 영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 몰고 들어가다가
동네 조기 축구 그럼요. 수비수 맞아요. 네.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서 네. 원세훈 전 원장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딱 원장 된 다음에 그 인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블랙 요원을 일하던 사람들 야 너 내근해. 그리고 내근으로 막 계속 이러는 사람들 너 밖에 나와서 총 들고 다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말 이 순한 인사 때문에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게 국정원 측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고 계세요?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에 아이오 파견하잖아요. 예? 네. 그 정보용 파견하는데 그 낮은 직급이거든요. 7급인가 이렇게 파견해. 7급인지 6급인지. 근데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국장 시절에 그 원따로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거든요. 그 국정원으로 간 다음에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모든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 진짜 심각했던 거죠. 지금 전에 김태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벗어났어요. 많이 이게. 벗어났어요.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네, 벗어났는데 어쨌든 마시고 다시 빨리. 주제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벗어났네. 벗어났네. 주제가 돌아가면 어제 이제 그 흑갈비 사건 같은 경우는요. 뭐 증거인멸 도주력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소명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정원 특갈비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무조건 영장에 나오는 거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인멸 뭐 도주력 있다 이거는 뭐 얘 진짜 뭐 고류가 뭐 얄리얄리 얄라송 얄라리 이런 것처럼 그냥 붙는 거 후렴구로 붙는 거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미사여구도 미사일로 들려요. 이제. 소명 여부인데 이게 검찰이요, 이 굉장히 수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네. 금요일날 김백준 기획관 집에 압수수색 됐거든요. 압수색 바로 들어갔죠. 압수수색 되고 나면은 원래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낮에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조사가 끝나면 재조사란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조사 내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8시간 만에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에 발부가 된 건데 그 영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 피의 사실들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만 보면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장 발부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전략을 딱 세웠죠.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측에서 어저께 나왔던 적이 야 날짜 장소 특정 날짜 특정도 안 돼 있어. 2008년 4, 5월 낮과 밤이야. 그것도 없어. 왜냐면 낮 밤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몰래 줄 때. 그리고 장소도 청와대 인근 주차장, 청와대 주변에 주차장이 한두 개야? 지하 주차장. 네, 그 CCTV 많은데도 어떻게 줘?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비 사건은 북악스카이 어두운 밤에 줬다 이런 게 구체적 나와 있는데 청와대 담벼락에서. 네, 이건 그게 없으니까. 차도 빙빙 돌고. 야 무슨 이게 특정이 돼? 그리고 2010년에 받은 거는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난 줄 알았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정원 그 어제 영장 피의 사실만 보면은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정타는 뭐였냐면 저기 김주성 씨 진술 있잖아요. 이명박 씨가 독대했다. 그리고 그걸 유익실장에 확인을 해줬다는 그 진술을 저기 김백준 기획관 조사할 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그걸 검찰이 즉석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2시간 있다가 이 언론 보도로 딱 단독해서 모 신문에 딱 나옵니다. 인터넷에. 한 4, 5시쯤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나오고 김백준 기획관 측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면세 제출. 그런데 그 진술이 아마 저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가만 결정적인 이유였고 향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칼끝이 갈 확률이 높죠.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김주성의 자수서를 못 깨겠죠. 못 깨는데 그게 제일 결정탔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영장 기각이 되니까 혹시나 또 기각될까 봐 걱정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요. 아마 변호인이나 김백준 측에서는 전혀 뭐 예상도 못했는 거 계속 주장 그거였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안 받았는 것도 아니고 기억 안 난다가 이게 뭐 어떤 전략이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살짝 바꿀 수 있는 기억 안 난다나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결국은 저런 어떤 그 허점이 딱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김백준 구속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전 김관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알다시피 최측근입니다.
몰래 저기 정치 입문 입문할 때부터 자금 관리도 했고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더 중요한 건 다스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는 게 아마 MB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원세훈만큼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원세훈하고 또 원세훈이 더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김백준이 이제 구속되면 더 나온다면 MB 쪽도 아마 좀 수사선상에 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정말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게 검찰이 이번에 특활비를 오랫동안 그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또 이게 한동훈 3차장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한동훈 잘하죠. 3차장. 네. 근데 특활비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해서 다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래도 MB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진 게 김백준 기획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소환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걸 가서 여러 차례 물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 검찰의 답변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추정컨대. 그리고 오늘 이제 동아에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희중 제1부속실장인데 예. 여기도 지금 특활비를 1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받아서 상황이 나쁩니다. 김은호 교사 부자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 받았는데 여기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난 받았다. 근데 김원수죠, 김원수. 김진모하고 그렇죠. 김백준 기획관은 계속 부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돈 받은 사실도 부인, 그리고 돈 받았어도 사용처도 부인. 근데 여기는 김희중 부속실장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술술 털어놓고 있다면 이현수 기조실장 생각해 보세요. 이현수 기조실장 이현수지, 김원수. 그때 뭐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도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 없으면 밝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자에서 아까 말한 김주성 기조실장이나 김희중 부소실장 같은 사람들이 관련된 얘기들을 털어놔야 예.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어제 저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장소, 시간도 특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왜냐면 김주성 그 얘기를 모르고 있었을 그러니까 때니까요. 이걸 몰랐을 때는 왜냐하면은 돈을 원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제 돈이 갔는지 예. 갔다면 언제 어디서 최소한 날짜하고 낮밤 정도는 아까 김태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장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주성 기조실장의 그 얘기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최소한 이게 2억을 받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2억을 주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2억이 갔다는 걸 김주성 기조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김주성 그 비서실장은요 어디 네. 살아요 동네가? 기조실장. 아니요. 기조실장. 박지원 변호사 어디 저 살아요? 경기도 성남에 삽니다. 예. 성남의 축구팀하고 예. 우리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네. 한 10분 남겨두고 그 손흥민 선수를 투입한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지. 그렇죠. 전략을 잘 쓴 거죠. 너무 잘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도 하고 아주 권력 범죄잖아요. 이거는 내부에서 배신 아니죠. 내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내부 고발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 갈라치기를 한 거죠. 이거를 김희중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월요일서부터 기자들이 한동훈 3차장을 만나갖고 김인호 교사에게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 치셨으면 큰일 날. 한동훈 그 3차장이 잘 흥분하거든요. 예. 큰일 날 그래서 그럼 기자들이 그럼 그쪽으로 돈이 안 들어간 겁니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고요. 기사도 애매해요. 이명박 부부 계속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기가 근데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김인호 교사. 최고기죠. 제일 부속실이 어차피 저 김희용 여사 쪽 커버하는 그쪽에. 아니 김희중이 제1부속실이요. 제일 부속실장이니까. 일단은 저 부분은 이제 좀 위험하죠 이거는.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하고. 국민 감정을 슬슬 건드리죠. 이게 대통령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박 전 대통령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보면
무슨 뭐 주사 맞는데 돈 쓰고 이게 지금 똑같거든요. 네. 옷 샀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기념품. 기념품 샀을 때 아니면 순방 갔을 때 여행비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이걸 뭐 정치자금, 통치자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나가는데 여행 경비를 썼다는 아니 소리. 그거를 왜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 특활비 다 청와대 특활비 정해져 있거든요. 예. 만약에 글로 갔다 그러면 지금 보도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썼다 이렇게 부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윤옥 여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국민 법 감정 국민의 감정을 완전 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B층이 지금 칼날에 서 있죠. 제가 그걸 이게 어떻게 알 한 수 있냐면 1월 초에 한 방송에 나와서 특활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 얘기였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요 얘기였어요. 요 예. 얘기. 근데 뭐 이건 이미 한 2달 전부터 예. 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다 하세요? 아니 머릿속에서만 돌더라고 이게. 뭐 신의 계시가. 저희는 대충 들었잖아요. 근데 말은 예. 못하고. 예. 칼날에 서 있다고 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MB가? MB 쪽에 반응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귀가 좀. MB 측이 원래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알기로는 정례 티타임 한다고 합니다. 예. 측근들 모여가지고. 근데 김백준 기획관은 금요일 날 저기 그 압수수색. 예, 되고 압색됐고요. 토요일 날 저기 그거 하고 저 조사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연속으로 회의를 열었거든요. 월요일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맨발 아니시죠? 전 아니죠. 제가 무슨 거기 뭐 장관 수석들 갔는데 제가 뭘 갑니까?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 장관보다 훌륭한데 아 그래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에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일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MB 측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참모진. 뭐 장관 수석들 뭐 우리 이름 안에서만 다 왔다고 합니다. 20여 명이라고 한 했죠. 사람 빠졌어요. 누구 빠졌을게요? 퀴즈.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익 딴 데가 딴 얘기했어요 지금. 네, 유익 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석들 장관들 우리 이름 알만한 그 유명인들 다 계셨다는 거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MB 측에서도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김백준 압수수색들 하면서. 김백준 기획관이나 사는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서 저도 여기 언급을 했지만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세간에는 워낙 예전부터 같이 있었고 뭐 서울시장 때부터 그 이전에 야인일 때부터 항상 같이 있었고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돈을 관리하는 최측근만 앉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 되면 백성보좌 시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저를 시켜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BBK부터 다스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죠.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뚫렸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관측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지금 뭐 이 나를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논평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반박자. 예전부터 다스 때는 뭐 안 나왔거든요. 그냥 뭐 사기업 주인을 왜 검찰 수사해? 이 정도인데 계속 지금 반박에 나오잖아요. 어제 김주성 실장에 대한 것도 언론 보도되자마자 1시간인가 2시간만에 보도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김효재 수석이 전 수석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특활비 이런 거 구조가 이런 거 우리 한 적도 없어. 구조가 안 돼. 혹시 개인의 일탈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돈 문제가 있었을 때 위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의 일탈 얘기를 해요. 예.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숨은 괄호를 보면 여차하면 우리는 꼬리를 꼬리 자를 수도 자르고 있어. 몸통 보호한다.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예. 그 위치와 역할이 과연 자른다고 잘라지는 꼴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김주성의 증언. 이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질 거고. 김윤옥 여사가 끼어들어가면서 이게 빠져나가기에는 움직이고 이게 혼자만 있다면 장세동처럼 예. 혼자 그냥 먹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엮여 있어요. 여자들도 지금 엮여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사라든지 또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엮여져 예. 있는데 그걸 상황에서 김백준이 끝까지 내가 했다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면서 얘기하면 아니,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걸 해서 특활비를 끝나면 되는데 140억 돌려받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다스도 하는 걸려있잖아요, 증언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백준은 나이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김백준 기획관이 다 이렇게 털고 그냥 MB께서 시켰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얼른 넘겨주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 전에 다 끝나죠 이게. 예. 일단 그래서 검찰에서도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의 사적 유용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한 몸이었으니까. 뭐 사적 유혹할 일이 이게 뭐예요? 김백준 기획관이 뭐 본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은 것 같진 않다. 그 의미는 결국 위에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도 이제 MB 측에서도 오늘 아마 또 대응 자료를 낼 것 같아요. 전쟁이다 그랬는데 전쟁이다. 네, 전쟁이라고 했는데 무슨 전쟁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같은 사랑 아닐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주성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경고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건 뭐 지금 일단 뭐 류익 실장이 또 확인해줬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위에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김주성 기조실장이 진술 한마디로 뭐 지시가 뭐가 필요 없어요. 이명박 전 예.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원 특활배 한 이제 복판으로 들어온 거 거기다 또 김윤호 교사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광고로 거죠. 넘어가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보수의 품격 보수를 위해서 이건 다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 주위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퉁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 그럼 정도 나머지 분들 네. 주위 있는 사람들 그래야 이렇게 한 100명을 보세요. 살려요. 예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회창 저기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자금 시절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후보야. 다 내가 시킨 거고 내가 모르는 것도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그런 자세들. 그래야 끝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아직도 이회창 총재를 조금 뭐 그리워한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일부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이회창 전 총재 그런 모습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3변 시대 계속 이어갑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얘기가 너무 진지하고 깊게 쫙 들어가고 몰입이 돼서 빼놓은 게 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아주 좀 예, 드리면요. 일단 권상부님 가게에서 신랑하고 듣고 있어요. 이만한 방송이 없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설명 최고. 그리고 다스와 MB에 대해서는 전국 최강이죠. 아니요 세계 최강. 아우, 그렇네요. 우주 최강. 예. 봉도사님. 예. 우리나라 우주 최강. 주진우 기자도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안 풀리면 전화 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또 우리 이게 또 무한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이 대충 다 맞아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상력이었는데. 정보가 없을까요? 예. 자, 이태님 MB 이야기. 요새 영화보다 더 재밌네요. 그래서 영화가 안 팔려요. 1987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신택중님 뇌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자주 만나서 기억 안 난다는 건가요? 평생 한 번 있기도 힘든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아까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 또 하나 이제 MB 제가 이제 MB 입장에 대해서 한번 빙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성대모사도 해야죠. 다스가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다스가 중요하다. 잘 됐어. 잘한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스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트가 중요하다. 특갈비가 중요하다. 김백준 기획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죠? 잘하네요. 내 MB 내가 할게 앞으로. 또 한번 해봐. 경제가 많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제 걸렸다 막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B 젊은 시절인데? 아, 그렇죠. 저는 좀 젊을 때 성대모사를 해. 그 예전에 MB가 이거 재미들 이거 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거짓말로 판명되면 이제 MB는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게 진지해야 되는데 자 이제 MB 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제가 MB라고 또 생각을 하면 측근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수많은 엄청난 정말 해방 이후 광복 이후 최고의 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뭐죠? 측근들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감옥 출감해가지고 어르신께 휴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래 어르신, 세동아. 그래 본인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데 그대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장세동 안기부장 90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 30억을 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이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 그렇죠. 뭐 출마한다고. 어쨌든 예.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게요. 김주성 실장 본인의 형인 이상득 부의장의 사람이란 건 세상에 다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준에서 봤을 때 다 불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품으로 돌아온 거고. 아, 그래서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타죠. 네, 결정타. 돌아섰죠.
유익 실장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허, 모임에 안 모임인데 나왔어? 근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검찰 가서 내가 저기 뭐 그 독재 주선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새 몸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세훈 원장 볼까요? 어제 이제 영장실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 측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도 김백준 기획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원세훈 전 원장 원수예요. 원수. 아, 원수요? 서울시장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청와대 국정원장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김백준 기획관을 쳐내려고 작업도 한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좀 얘기를 야 나랑 둘이 세상 사이 안 좋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원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 그 원수원이 내 말 듣고 돈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수원 전 원장이 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원수원 전 원장 그 20억 뭐 미국으로 간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원수원 전 원장을 네가 썼지? 네 돈이지? 사적으로 썼지? 이렇게 했더니 원수원 원장이 개인 횡령이지?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뭐 청와대에서 시계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공금으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아, 충분히 그만 내고. 네,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야 말해도 지살라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법원에 안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원장도 그 진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살려고 빠져나가고 이제 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요, 200만 불을 빼돌렸는데 개인 횡령이거나 어쨌든 국고 손실을 제가 됐죠? 활동비 아니에요. 그게 수사비라 그랬지, 공작비? 그렇죠.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재산 국외 도피죠.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그게 대면천지 밝은 햇빛 보면서 못 나와요 이제.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흔들리다고 보는 거고 김희중 실장 넘어가자 영장도 안 쳤어요 지금. 그렇지.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뭘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많이 알고 대통령한테 있을 겁니다.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만약에 얘기한다. 예. 80인데 78인가 78. 그러니까 한국 나라 80인데 80인데.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0년직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라고 모두 다 추측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이 민사 재판을 걸어요. 네, 그렇죠. 그 법률 대리인이 김백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수임료 관련된 소송 수임. 의견 네. 나누는 거에서 또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스 문제부터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부터 사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했던 논리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통치행위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에요. 이게 됐었던 건 돈하고 관련이 그래도 좀 적어서 그래요. 자기 주머니 안 들어가. 근데 맞아요. 특활비 나오면서 끝났잖아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특활비 똑같죠. 예. 거기다가 다스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소위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쉴드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털고 나오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 MB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시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해창 전 총리 그렇죠. 총재처럼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이명박 절을 전 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는 내가 검찰에 들어가 직접 밝히겠다라고 그래야죠. 직접 나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뭐 대책회의는 계속 이게 하는데 국민들은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김윤호 여사가 만약 돈 받은 게 확인이 되었고 김윤호 여사 포토라인서도 부부관계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측근들하고 다 잡혀 들어오거든요. 예. 결국 다 잡혀 들어오다가 가장 측근인 부인까지 잡혀 들어올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조사받은 범죄자의 딜레마. 결국 진실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를 때요.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하고 내가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고향도 좀 비슷한데 한번 여기서 호소 좀 하시죠. 검찰 나오시라고. 그 MB님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와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아니, 그럼 확인을 해줘. 다스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검찰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입 아픕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별거 아닌 그냥 했으면 했다고 안 해서 그러면 되는데 좀 나와서 할 말 하고 좀 해야지 본인들 측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10년 전의 일들인데 그분들도.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책임자고 대통령 했으면 이 총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자기 위해서 한 거라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짤방으로 돈을 돌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반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스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데 김성호 회장도 또 돌아서요. 네,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MB 김성호 최측근으로 사장. 알려진 예, 상황이죠. 현대건설 출신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에 특검할 때까지만 해도 그 MB하고 관련 없다고 계속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 설립 준비를 했다. 다스 설립 준비를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그 실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는 게 점점점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거에 120억 그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던 것도 결국 김성호 사장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김성호 사장도 이걸 혼자 다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 120억 횡령에다 그 외에 또 좀 다른 비자금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2008년이면 아직 이제 공소시효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사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이거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정도 나온다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올 때가 된 거죠. 이 김성호 회장에 대해서도 3주 전에 김태현 변호사 딱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예. 125 횡령에 걸리는 순간. 그거. 그렇죠. 횡령에 걸리는 순간 이거 본인이 빠져나가기가 이제는 힘들다. 그게 그 얘기 그 무슨 얘기 그걸 이제 보수 진영 정치 예. 세력에서도 이제 소리 말해 순리치기 어렵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 관련된 전직 대통령 예. 관련된 형사 사건들은 내 뒤를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여론과 지지자들 얼마나 많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판 형량 문제도 있지만 이 나중에 재기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스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딱 선을 긋죠. 김성태 의원 친이계 출신입니다. 그래요? 18대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18, 19, 3선이잖아요. 맞아요. 친이계 출신. 근데 그 모임에도 안 가죠. 대책회의에. 측근은 거기는 아니에요. 이제 장관 수석들 하는 거죠. 측근은 아니고 그냥 배지들 오는 데는 아니고 정친이계 그 삼성동 그 회의는 장관이랑 수석들 하는 자리니까 배지들 가는 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친이계 출신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살기 위해서 그렇지. 댓글 문제라면 모를까. 다스 문제는 개인의 어떤 돈에 관련된 개인 비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쉴드 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이 나오면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연결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우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문제로 포트나 쓰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게 우리만 느끼나?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잠 못 잘걸요. 깜짝이야. 잠 못 자죠. 이 정도 되면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민정님 4개월 된 아기한테 보이는 라디오 통해 봉도사님 소개했어요. 아직 누워있을 때인데요. 보이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 세상에서 너무 좋아요. 아기한테 떳떳한 세상 물려주고 싶어요. 애 낳은 분들 애국자. 네. 그렇죠? 애 낳은 분들 아이 키울 수 있게끔 좀 국가에서 팍팍 좀 밀어줘야 되는데. 자, 정호영 특검?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예. 이게 참 저는 좀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다스 그때 BBK 특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는 좀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 개인이 120억 횡령한 것은 특검의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일단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살펴보고 했는데 윗선은 아무 개입도 없이 그냥 그 여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난감해지는 건 그 여직원이 아직도 다스를 다닌다는 게 제일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 돈을 120억을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직도 회사를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게 검찰이 잘못했냐, 그 당시 특검이 잘못했냐. 네. 정호영 특검은 아니 우리 수사한 거 자료 검찰에 다 넘겨줬는데 그거 검찰이 그 다음 단계에서 직무유기한 거야. 라는 주장을 했어요. 임채진 검찰총장 네, 그렇죠. 찍어왔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검찰은 아니 이 당시에 이 회사 내 물론 특검 회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120억 정도 횡령 사건 나오면 정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사를 사건이죠. 의뢰를 해서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줘야지 이따만큼 기록만 휙 던져놓고 그냥 그걸 수사 의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특수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 두 개가 지금 마무리인데 정호영 특검은 일단 내 책임이 아니고 검찰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날 그렇게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보면서. 둘 다 잘못이죠. 뭐 수사 기록을 굳이 얘기를 안 하면서 넘겼다고 정호영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다 어떻게 다 읽어보느냐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억 정도고 이 정도면 다 쌍방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정호영 특검도 문제고 검찰도 그 당시 사실은 용기 있게 말해야 됩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조사 못했다라고 당선인 이게 신분이고 당선인 신분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지금 와서 또 정호영 특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는 국민들이 둘 다 저는 좀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하면서도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막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이게 정호영 특검, 이명박 특검 그 관철시키려고 했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갖고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국회 그렇죠. 보고서에도 빼먹잖아요. 120억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런 게 빠진 게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정호영 특검은 그냥 계속 초지일관 그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특수 내가 주의- 오히려 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검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못 밝혀냈고 근데 내가 특검을 하면서 그래도 120억 횡령했다는 것을 그래도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서 밝혀내서 오히려 특검이 잘했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렇게 잘한 것들을 왜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왜 관련해서 또 검찰의 수사를 정식으로 이첩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는 이게 결국은 120억 횡령이라는 게 일개 여직원이 혼자 횡령을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특검과 검찰 양쪽 다입니다. 아니 언론에 자기가 알리지 않고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보다도 이게 보니까 특검법 보게 되면 특별검사 특검이 끝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을 보고해야 한다. 최소 국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죠. 특검법 위반이냐 그러면. 그게 특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특검법 위반이 아니에요. 애매하죠. 직접적 수사 대상은 아닌데 네. BBK 관한 거니까. 근데 이제 모든 특검법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타, 지득한 기타. 그러니까 1호 뭐, 2호 뭐, 3호 뭐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기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기- 박영수 특검 때도 네,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세월호 7시간 수사하는 게 맞냐라는 거. 세월호 7시간 수사라는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 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알게 된 사항, 이 기타 사항 때문에 이제 세월호 그걸 수사한 건데. 김기춘 네. 비서실장도 영장 치는데 이거 여기 특검법 내용이 없는 거다. 왜 날 치냐. 이러고 항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당시 특검법에가 명시적으로는 아니다. 좁게 보면은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넓게 보면은 수사 대상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단대로 야 이거 대상도 아니고 왜 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면 BBK와 네. 다스는 뗄래 뗄 수 없고 패키지예요, 패키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게 네. 같이. 다스의 돈이 BBK에 들어갔고 근데- 그것으로 종잣돈이 돼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한 거냐? 예. 그러기도 보고 좀 애매한 문제가 그냥 있어요. 좀 특수한 직무를 특수한- 했기 때문에 특수직무입니다. 사실은 이 다스 좀 특수하네요. 아니 결국은 그 당시 다스는 핑퐁인데 특검은 야 내가 안 하고 난 검찰에다 넘겼어. 검찰이 네가 안 하는 거야 이거고 검찰은 특검에서 척시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넘겨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밝히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와서 그냥. 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을 왜 못했네. 그 당시에 검찰을 왜 못했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예. 예?
아니 만약에 까르크에서 정호영 특검이 그 당시에 특수직무유기로 뭐 이거 처벌하면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곁가지고 예. 중요한 거 다스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예. 거죠. 50% 100%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냐 횡령에 관여된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본류가 그게 중요한 거지. 정호영 전 특검이 그때 왜 덮은 이건 사실 격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걸 조사하기 관심 위해서 없다고 지금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 21일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와야 그래서 다스 실소유자가 나오면 관련된 비자금 2008년 이후에 추가 나온 비자금들이 있으면 그거랑 묶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수사 과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이에요. 이번 수사 과정. 근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다스 실소유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회사 누구 겁니까를 검찰이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이 문제를 기초로 조사를 하고 여기서 격가지로 더 나가서 이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면 그 이후에 비자금 그럼 결국 MB가 지시했겠네. 그리고 김성호 사장의 아까 자소 같은 것도 다 참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끝이 사실 정호영 특검이 이게 특수직무유기를 했네 안 했네는 이거는 예. 법리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하게 애매해요. 이거는 특수하게 애매하네. 특수하게 애매해. 특수하게. 그래서 정호영 특검을 처벌하자 이거는 사실 크게 여기 지금 이슈는 아닌데 예. 과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20억의 실체를 알고서 덮은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재밌 백 변호사님. 네. 재밌는 일단 140억이 김경준에서 네. 다스로 넘어오는 과정서부터 이게 2011년 2월 1일인데 네. 이때부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7년을 끌고 온 건데 청와대가 개인 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라고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네. 김성태 관계없다. 근데 왜 개인 기업에 140억 넘어갔는데 청와대가 관계하고 근데 청와대가 관계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사실상 확인이 돼버린 상황이죠. 예. 뭐 좀 어쩜 아까 좋아요, 말씀드렸던 그건? 것처럼. 근데 왜 뭐 관계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스의 그 뭐 실소유자는 김백준 객관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관여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기업이 돈 돌려받는 거에 소송을 관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인 추론을 하면 예. 결국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다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용이 됐다라고밖에 볼 뭐 수 없지 누군가가 않겠어요? 할 거 뭐 야, 있습니까?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버릇 떠올랐어. 이게 제가 선언해야겠어요. 사실은 다 쓰는 내 거였다. 다 가져와라. 이 차명. 이상은 김재정 예. 차명으로 내 관리하고 있었다. 다 쓴 내 거다. 내놔라. 그럼 8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겠네요. 왜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야, 그것도 좋은 방법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감옥을 살고 왔다. 다 쓰는 내 것이었었다. 플랜 다스의 걔는 예.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하시죠. 그리고 뭐. 나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학령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살고 왔다. 아, 진짜요? 나한테 줘라. 아, 그렇게 한번 얘기해도. 야, 예. 그 8조 중에 여러분 각자 1조씩 나눠드릴까? 감사합니다. 예. 저기도 PD도 달달래. 다 나눠줄게 그냥 7명에게 번호표 뽑고. 아니 그래도 되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네요. 내가 실소유자라고 하면 되네. 그러네.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럼요. 알죠. 예. 플랜 다스에게 개주 아니 안 그리고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제가 시트에 앉아요. 바닥에 앉지 않고 시트에 앉아. 시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래서. 야 아마 뭐 지금 진짜. 아니, 사실은 우리 4명 공동 소유 아니었을까?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되나요 그거? 이야. 아이고 참.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할 되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봉도사님 만두 빚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최고의 방송입니다. 0165님 다 쓰는 내 것이었다 선언하세요. 6658님 오늘 아침에 청취율 조사를 전화 받았어요. 두말 없이 봉도사 정치쇼라고 했는데 역시 정치쇼 최고예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여보세요. 예, 이명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심? 네,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정봉주, 나를 좀 괴롭히는 정봉주, 봉도사,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누구예요? 봉도사, 감옥 보낸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방송국은? SBS, 딩동댕. 제가 진실 알려드릴게요. 다 쓰는 제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참, 이거 진짜 주인 나타나서 좀 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전 국민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홍문종 드디어 우리가 예견했던 홍문종 또 나왔어요.
잘 맞추죠. 예, 우리가 다 맞췄어 보면. 좋은 분이네. 예지력이 아, 좀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서 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방위원장. 우리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을 하는데. 미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을 때 여기서 끝일까? 그렇죠. 왜 이우현 의원이 당시에 공기도 아니, 경기도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했어요. 전병헌 의원이 그때도 로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미방위원장 홍문종 위원장은 예. 혹은 당시의 여당은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우현 의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뭐 저 미방위원장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이우현 의원이 저 경기도당 위원장 했었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했었고 경기도당 당시에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방리에서 힘으로 보나 실력으로 선수로 보나 이우현 의원보다 홍문종 의원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우현 의원한테 공천원금을 주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단순히 이우현 의원 하나 보고 좋겠어? 이우현 의원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렇죠. 예.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일단은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그 문제를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나 하는 것 같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언론 보도를 보시면 2012년 얘기가 지금 보도한 언론 보도도 있어요. 오호. 돈 세탁. 예, 당시에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미관 학원을 통해서 정치장을 받아서 돈 세탁을 했다라는 얘기들. 예. 그래서 아직 혐의가 이제 2개로 언론 보도는 종합된 건 아직 혐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2개의 혐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014년에 만약 공천원금에 홍문종 의원이 관여돼 있다면 예. 그건 홍문종 의원의 개인 비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2012년의 문제 제가 왜 다르다고 하냐면 2010년 대선입니다. 예. 그 불법 정치자금을 만약에 학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정치자금을 썼다면 대선 자금 문제예요. 아직까지 추정해요. 홍문종 의원 당시에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예. 끝나요? 그만해요? 예, 그만해요. 예. 왜냐면 읽어야 홍문종은 되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만약에 제가 묻는 얘기는 대선 자금 만약에 커지면 홍문종 의원의 개인 비리를 끝난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박 폭발. 그건 지금 집권자도 이미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선 자금 문제가 되면 야당하면 여당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유경님 다스 제 겁니다. 김선민